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3천만원대?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중요합니다. 왜 가격이 싸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물건 스터디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독주택이지만 최초에 3,710만원에 감정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3천만원대? 뭔가 좀 이상하죠. 비록 1982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이긴 하지만 너무 싼 감정가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빠르게 분석해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시면 해당 주택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쪽으로는 건국대학교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광진구청이 있습니다. 2호선 구의역까지 약 660m 거리이고요. 7호선 건대 입구역까지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2호선역과 7호선역이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변은 평지라서 또 이동이 쉽습니다. 다시 경매 사건으로 돌아와서 건물 전체 면적은요 31.53평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중요합니다. 왜 가격이 싸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토지 매각 제외, 그리고 건물만 매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1980년대 지은 오래된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땅값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하는데 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죠. 건물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하거나 건물을 철거 청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 관건은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인데요. 법정지상권은 근저당, 압류 같은 권리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는지에 따라서 성립하거나 불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토지 등기부를 살펴보시면요. 문땡땡님이 18년 3월 30일 날 매매로 땅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등기부 등본 1구를 살펴보시면요. 2019년 5월 16일 날에 근저당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아닌지 토지 등기를 봤으니까 건물 등기를 살펴볼 차례죠. 건물 등기를 살펴보시면요. 2017년 8월 3일 날 김땡땡님께서 소유권 이전했으나 토지 소유자인 문땡땡님이 2018년 6월 11일 날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가처분을 청구권을 걸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권리 설정일 당시에 소유자가 다르죠. 앞에서는 문땡땡님이 토지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건물의 같은 경우에는 김땡땡님이 매매로 소유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설정 당시에 문땡땡님과 김땡땡님 아예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에 관한 가처분을 걸었으므로 건물을 낙찰받게 된다면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당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리 분석상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건물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인 2019년 1월 21일 압류권보다 빠른 2018년 6월 11일 가처분이 걸려있죠, 이미. 그래서 이 가처분 사항은 인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셔도 앞선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월 21일인데 여기 들어오신 임차인 모두가 2017년 9월, 2018년 6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배상되지 않는 보증금에 관해서는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되는데 그 보증금 금액이 약 1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땡땡님, 이땡땡님, 이땡땡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죠. 네.
가족 전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과 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1억 500만 원이 최종적인 인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기도 하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2022년 8월부터 시작해서 17회까지 유찰되어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입찰하게 된다면 누가 입찰할까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결국 0으로 수렴이 되게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토지 소유권자인 문땡땡님이 언젠가는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건물 가격이 최대한으로 유찰되는 가격에 입찰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1타경 53297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매우 싸게 감정되기도 했고 아울러 이렇게 7회차까지 유찰되어 가지고 7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방법과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영상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